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주변에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주로 진단비 위주로 많이들 준비하시죠. 그런데 이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한 보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술비 보험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함께 가져가시면 누구보다 가성비 뛰어난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하나로 상품으로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보험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운전자 보험을 키워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한 분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실질적인 도움되는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제 주변에서 보험에 관심 있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수술비 보장도 그렇게 좋고 질병 후유장애 보장도 좋다던데 이거 두 개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저도 이 부분 정말 궁금하거든요. 김종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가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술비와 질병 후유를 하나로 묶어서 최고의 가성비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가입하실 때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 중에 1명만 걸린다고 하는 암 진단비일까요? 아니면 뇌혈관, 심혈관을 보장을 해주는 진단비일까요? 그리고 사망보장일까요? 아니면 의료비 입원 일당?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보험으로 이제 대부분 보험들을 준비하시는데 그중에 이제 수술비와 질병 후유를 하나로 묶어서 준비를 하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나는 의료실비랑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질병 후유랑 이런 수술비 보험들을 따로 별도로 준비해야 돼? 라는 의구심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오르는 실손 100세까지 유지 가능할까요? 라는 주제를 달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제 의료실비가 지금 점점 매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보험사, 4개 보험사 상위, 그래서 이제 손해율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그 실손 의료비 손해율이 한 130%까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의료실비 증가하는 게 이제 가입 설계서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데 연령 증가 플러스 위험률 10%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가입 당시에 의료실비를 내가 27,000원에 가입을 했어도 15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의료실비가 107,9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의료실비가 요렇게 딱 15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세까지 내가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은 보장받는 동안은 보험료를 계속 상승되는 보험료로 납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으로 오르지 않는 수술비랑 질병 후유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의료실비를 그냥 이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즘에 보험료를 단순하게 나는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한 실손이라는 의료실비 보험으로 전환이라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 부담금이 이제 10에서 20%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표준화 실손은 2009년 7월 이전, 10월 이전에는 보면 이제 100% 의료실비를 갖고 있었다가 2009년 10월 이후로 표준화 실손으로 자기 부담금이 좀 더 많이 생겼죠. 그러다 2017년 4월에 요 세 가지 치료비가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착한 실손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실비가 다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때 그 표준화 이전 실손과 지금 현재의 착한 실손을 비교를 해봤을 때 보험료가 한 30-40% 이상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면 전환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했을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시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만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좀 이제 본인들한테 맞게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실비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질병후유 장애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장애들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질병으로 오는 장애가 56.2%가 되고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진단받는 일이 32.7%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목을 몸의 노화로 보장받는 질병후유 장애라고 했습니다. 왜 몸의 노화로 인해서 보장받는 질병후유 장애라고 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진단비, 심혈관 진단비는 몇 명 중에 한 명 걸린다라는 이런 확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질병후유 장애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노화가 발생을 하면서 오는 질병들, 그로 인해서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후유장애 2천만 원 가입과 77대 질병 수술비 2천만 원, 종수술 1종에서 5종까지 500만 원짜리 이 세 가지 담보를 가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질병들이 나는 안 걸릴 수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으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40에 보험 가입을 했어요. 50이 되니까 이렇게 저처럼 힐을 많이 신는 사람들은 무지외반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나이가 60이 되니까 어디가 안 좋아요? 허리가 안 좋아집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고 나니까 저처럼 백내장으로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으면 또 어디가 안 좋아요? 다리가 안 좋아지죠.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귀가 안 들려. 그래서 보청기 사용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인한 족부괴사와 치아결손으로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75세 정도가 되니까 치매 진단을 받고 80세가 넘어서 뇌졸중, 풍으로 인해서 이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이제 사이클이 이제 연속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데 이렇게 수술비랑 질병 후유를 하나로 묶었을 때 먼저 보장 받으시는 거는 수술비를 보장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질병 후유를 보장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 15% 장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술비 500만 원과 장애급여금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되고 백내장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거죠. 교정시력 0.1 이하가 되면 한쪽 눈 15% 장애, 15% 장애. 그래서 30%. 그래서 수술비랑 장애급여금 합해서 800만 원.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면 한쪽 다리 20%. 그래서 양쪽 다리 40%에서 수술비와 장애급여금 1,260만 원. 그리고 이제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정도는 이제 5%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5%, 10% 장애 해서 이제 300만 원. 그리고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당뇨 수술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합해서 2,600만 원. 그리고 이제 치매 진단 받아서 800만 원. 풍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져서 수술비랑 진단비에서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얘를 어느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 걸리고 그 부위별로 걸리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만 넣었을 때 그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3에서 5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5만 원씩 예를 들어서 240개월을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기납입보험료 1,200만 원이 들어가죠. 1,200만 원을 넣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수술비와 장애급여금을 받았을 때 요거 예시된 것만 가정을 해도 1억 1,450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수령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술비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특별하게 심폐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렇게 이제 또 제목을 달아봤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사망률이 이 암을 제외한 나머지 심장질환과 폐렴이 이제 2위, 3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그래프를 보더라도 암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 형태를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뇌혈관 질환이 요 초록색인데 얘는 약간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여요. 근데 심장 질환과 폐렴은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장 질환과 폐렴에 대한 수술비가 많이 이제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은 진단비례도 있는데 폐질환 관련해서는 이제 진단비가 없이 오로지 수술비로만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코로나나 어떤 이런 환경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술비를 준비할 때 전체 보험 중에서 일부를 빼서 이제 설계를 하시는 건데 준비를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엄마 플랜, 무릎 확보, 뭐 폐질환 플랜 이렇게 이름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험의 정확한 명칭 상품명은 아닙니다. 하나의 보험 중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 엄마를 위한 보험을 들고 싶다 했을 때 예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다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관절에 관련된 거, 무릎에 관절된 담보들만 뽑아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플랜들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실비로 손색 없는 수술비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다를 정도로 수술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어떤 담보들을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수술비를 종류별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가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제 각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77대 수술비, 뭐 101대 수술비, 67대 수술비 이런 몇 대 수술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종에서 5종까지 보장해주는 수술비, 상해, 인공관절, 그리고 척추 관련된 수술들, 시각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양성 신생물에서 이제 용종 같은 것들 많이 이제 떼시는데 그랬을 경우 그리고 이제 질병후유장애 80% 미만 요렇게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가장 좋은 플랜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담보들을 넣었을 때 실질적으로 다빈도 많이 발병되는 수술들을 했을 때 수술비를 각각 얼마씩 받는지 제가 몇 가지만 더 추려봤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실 때마다 2,530만 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도 2,100만 원. 녹내장 1,100만 원. 백내장 100만 원. 예를 들면 제가 한쪽 눈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수술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100만 원, 100만 원 또 받으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축농증, 편도염, 디스크, 치해, 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대부분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30만 원의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관절염 수술비 230만 원, 용종 제거 100만 원. 요게 이제 가장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수술들을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수술비가 여기 예시됐던 거 77대, 그럼 77까지만 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77대는 이제 77가지만 보장이 되는 거고 100일 때는 101가지가 보장이 되는 거고 60대는 60가지가 보장이 되는 건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빈도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어떤 데서 수술비를 많이 주는가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연간 1회 조건 없이 매회 지급하는 수술비인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는 보통 1종, 5종 수술비 얼마야? 라고 얘기하시면 대부분 시청자님들이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종, 치해, 뭐 요실금, 백내장 아주 간단한 수술은 1종.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렵다. 관절염, 디스크 중이염 수술은 2종. 여기서 좀 더 어려웠다.
카테타 수술 같은 경우는 3종,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열 수술은 4종. 암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개복 수술, 개용 수술은 5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술비들도 한번 종류별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런 설명했던 이 많은 수술비 종류들을 다 보장을 받으시는데 그럼 과연 보험료는 얼마일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40대는 제가 납입 기간을 30년 납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여자는 49,000원, 58,000원, 남자는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이제 50세에서 60세 되신 분들은 30년 납 설계가 되지 않아서 20년 납으로 했을 때 8만 원에서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이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으신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풀로 넣었을 때 풀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요 정도의 보험료니까 만약에 비싸거나 너무 나한테 안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그 담보들을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비와 질병 후유를 함께 하면 좋은 이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반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뇌에 스텐트를 한번 박았는데 나중에 제가 재수술을 하게 돼. 그랬을 경우에 2,500만 원 받고 또 2,500만 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질병 후유 장애는 몸의 노화로 인해서 계속 받을 수 있다. 각 부위별, 장기별로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눈으로 받았고, 귀로 받았고, 허리로 받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갱신이 아닌 비갱신 보험료로 보험료 인상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손 의료비 증가 대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정말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장점은 8대 진단 시 보험료 전액 납입 면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8대 진단은 이제 중요한 암내심에다가 말기 간폐신 그리고 50% 이상 후유장애 이제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담보들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암 진단을 받아도 이 수술비랑 질병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전액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를 함께 하면 좋은 이유를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도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겠죠. 누구보다 좀 유리하고 완벽한 보험 준비 원하신다면요.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보장 꼭 함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수술비는요. 내가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오르는 실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코로나19라든가 또 미세먼지로 인한 그런 폐질환 수술비도 바로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되는 정말 특권과 같은 보장이죠.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내 몸 곳곳에 생기는 정말 사소한 문제까지 보장해주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까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도와주신 김종일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일명 무릎팍 보험이라고 비교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비유를 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무릎팍 보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제 나이가 벌면 정말 관절들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60대 여자분이 8만 원대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무릎 관련된 거 몇 대 수술, 1종에서 5종 수술, 인공관절 수술, 질병 후유 장애 이런 거 나한테 필요한 몇 가지만 딱 뽑으면 보험료는 한 3만 원대로 60대지만 3만 원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시면서 이제 다리가 건강해야지 오래도록 우리가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저렴하게 내가 필요한 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플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무릎팍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지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이유가 충분하네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절에 자연스럽게 무리가 생기잖아요. 비싼 보험료가 아니라 한 3만 원 정도에 60대 분들도 이렇게 무릎 관절에 대한 수술비까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질병 후유장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좀 비싸서 고민이신데 또 그래도 정말 보장이 좋다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거 맞습니다. 비싸도 좀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 중에 1명 걸리는 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허리 아파, 다리 아파, 귀 안 들려, 눈 안 보여. 이게 이제 누구나 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 부위별, 장기별로 반복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서 100세 만기로는 사실 가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0세 만기 또는 90세 만기로 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암으로 인해서 위암 절제, 대장암 절제 했을 경우도 50% 장애를
장애 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가 질병 후유 장애를 얼마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50% 보험금을 진단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실 수 있으시면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무조건 저렴하다고 가장 좋은 보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만큼 질병 후유장애 보장에 대한 보험료가 좀 부담되신다면은 80세 만기 혹은 90세 만기로 줄여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고요. 오늘은 김종혜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무조건 가져가야 할 수술비와 질병 후유장애 보장 만나봤고요. 자, 이 보장으로 여러분들이 100점에 가까운 여러분들의 보험 증권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셔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의 보험 탄탄하게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도요. 정말 사소한 문제들도 저희가 해결책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관심 많으신 주제실 텐데요. 홍지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도 그리고 보험 이슈로도 정말 손에 꼽히는 게 민식이법 시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운전자 보험을 좀 제대로 네.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좀 핵심 짚어주실까요? 네, 그럴게요. 요즘에 정말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식이법 때문에 맞아요. 운전자 보험이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실까요? 그래도 성인분들이라면 네. 한 60-70%는 될 것 같아요. 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60% 그런가요? 이상이 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많이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예, 그 대비책으로 많이들 고민들을 좀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운전자 보험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선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운전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운전면허를 좀 뒤늦게 따려고 하는데 네네. 그래도 관심은 많이 있어요. 네.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렇죠. 우선은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왜 자동차 보험 있는데 운전자 보험 왜 들어야 돼요? 막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차이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요. 자동차 보험은요. 매해년 재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타인의
차량, 타인의 신체 그리고 내 차량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반면 운전자 보험은 내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다란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요. 형사합의금이라든가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운전자 보험은 행정적 그리고 형사적으로 나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네. 선택이지만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이게 필수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교통사고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도로교통사고 통계를 좀 봤습니다. 작년도 2019년 네. 통계를 보면은요. 무료 사고가요. 한 해에 22만 9,600건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 와, 그래서 예.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시간당 얼마나 되는지 환산을 좀 해보니까요. 예. 무려 1시간에 26건이나 발생을 한다라고 한 시간에요? 해요. 네, 1시간에. 그만큼 요즘에는요. 예. 갈수록 교통사고가 발생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사망자 수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네요.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는 아니겠지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 예. 주변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봐도 좀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운전을 잘한다 혹은 안전운전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하게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던데요. 상당히 많죠. 예. 그리고 요즘에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민식이법 그쵸. 있잖아요. 요즘에 새로 생긴 법안이에요. 예, 보시면은요, 이게 3월 15일 부터 시행된 법안이잖아요. 상당히 강력한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러니까 예. 스쿨존에 우리 아이가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가해자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가중처벌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경미하게라도 사고가 난다. 그래서 뭐 상해를 입었다 그러시면요. 최하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을 하시던가 예. 아니면 벌금으로 500만 원에서 무려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강력한 법안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네. 지켜주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그쵸.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그래도요 네. 예상치 못하게 사고가 나면 뭐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무섭네요. 무섭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계약하기 전이잖아요. 네. 곧 있으면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많으신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경우들이 지금 운전하시는 상당히 분들이 많- 긴장을 예. 많이 하실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대안으로 운전자 보험 필수적으로 좀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원인을 보면은요. 과속이 1위, 음주운전이 2위, 그리고 운전 미숙 부조이기, 그리고 또 보시면 전방주시, 태만이 있잖아요.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속이나 운전에 대해서는 높은 퍼센트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어떤 걸까요? 거예요? 예, 전방주시, 태만. 아, 네. 휴대폰 보시거나 그렇죠. 전화 받으시다가 맞아요. 잠깐 사고가 나나 봐요. 그렇죠. 뭐 DMB를 보시거나 아니면 예. 남성분들은 운전하시다가 흡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성분들은 화장도도 무료 하셔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조로 인해서요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네.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스쿨존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끔찍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할 네.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그렇죠. 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네. 우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를 해서라도 운전자 보험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보장이 만약에- 어떤 게 있어요? 예, 보장 내용을 보면요. 우선 필수 담보예요. 3가지가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일명 합의금, 형사 합의금이라고 말도 하는데요. 사고를 커다랗게 냈을 때 상대방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이럴 때 합의금이 필요하겠죠. 이 합의금이 바로 이담보에서 가입하신 한도 내에서
예, 합의금이 그 예, 합의금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네, 거예요? 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오. 부분이고요. 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사고 처리를 하다가 보면은요.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으셔야 될 상황들이 예. 와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의 변호가 필요하겠죠. 이럴 때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인지세, 송달료 뭐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시면은 벌금까지 당연히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벌금까지 여기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하셨던 운전자 보험에서는요, 예. 벌금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 근데 이번에 민식이법에 의해서 벌금이 늘어났잖아요. 아, 3천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준비를 안 하셨던 분이면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에 준비하셨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 체크하셔서 추가로 조금 해 주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 운전자 보험에 비해서 좋아진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또 달라졌을까요? 또 달라진 부분이 있죠. 예. 형사합의금이 좀 개선이 됐어요.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전달을 하고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받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차량에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네. 사고가 나서 이제 합의금을 줘야 된다 그러면 피해자가 세 사람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합의금이 4천이면 모두 얼마예요?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잔고에 현금이 딱 1억 2천 있다. 그럼 상관없겠죠. 그럼 다행이겠지만. 예, 근데 좀 만약에 힘들 수도 없다 있겠네요. 그러면 뭐 대출을 받든가 고금리 사용해야 되는데 네. 솔직히 그것도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바뀐 게 2017년 이후 3월 이후에 바뀐 게 뭐냐면 피해자하고 보험회사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결을 해주게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사고 시에 운전자분들의 네.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그렇죠. 같네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있으시다 그러면 새롭게 민식이법도 그렇고 새롭게 지금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오늘 가져와 주신 운전자 보험의 네. 보장 담보를 살펴볼까요? 네, 제가 우선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운전자 보험. 그런데 두 개의 회사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가입 담보를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가장 필요한 담보 세 가지를 우선 넣어봤고요. 예. 여기에 상해 담보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이런 선택이에요. 근데 우선은 제가 오늘은 상해 담보도 조금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예. 또 여기에 자동차 부상 치료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상 치료 비용도 선택이기는 한데요. 이 담보는 어떤 거냐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던지 아니면 나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벽에 딱 하고 부딪혀서 사고를 냈던지 아니면 보행 중에 차량과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진료와 또 물리치료만 받아도 1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이런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예. 선호하는 담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 한 30만 원 정도 되는 담보를 같이 구성해서 봤습니다. 20년 납에 20년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예. 보험료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예, 보험료 보시면요. A사나 B사나 어떠세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데요. 우선 좀 자세하게 어떻게 뜨는지 예. 좀 알려드릴게요. 예, A사나 B사나 가입 연령 궁금하시잖아요. 가입 연령 무려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상 치료 비용이 A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동반 부상 치료 비용이라고 있어요. 포함해서 최대 60만 원, B사는 최대 7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죠. A사 같은 경우에는 6주 미만에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6주 미만이라서 실제적으로 형사 합의금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 합의금이 이 A회사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B사 같은 경우의 특징이 1급에서 7급 때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납입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냥 납입 면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는 이런 페이백 기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예, 맞아요. 예, 요즘에는요. 이렇게 경기 요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막 줄이고 뭐 막 이러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운전을 하신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좀 반드시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아무리 돈이 아끼는 게 중요해도 그쵸. 오히려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게 나에게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나온 운전자 보험이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그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떤 네. 거 권유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즘 민식이법에 의해서 스쿨존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든든하게 보장을 원하신다 그러면요 A사로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A사의 장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A사의 큰 특징이죠. 6주 미만의 스쿨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합의금, 부모들은 내 자식은 언제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책으로 형사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A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사의 운전자 보험을 추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B사에 없는 보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6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 합의금 3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A사의 운전자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달라진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도 꼭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어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 도움드릴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연결된 거예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 텐데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희 남편 보험이 2개 있는데요. 예. 네, 이거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보장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상담을 좀 받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잘 봐드릴게요. 우리 남편분 올해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7살이요. 30대 중반 좀 넘으셨고, 그러면은요, 보장이 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하다고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넣어주신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넣은 게 있는데, 어머니가 넣어주신 거를 해약을 해야 되나, 정리를 해야 되나, 네, 어머니께서 그렇고요. 넣어주신 보장이 어떤 걸까요? 그 프리랜셜 그 종신보험인데요. 지금 납입은 다 끝났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괜찮은지도 봐드릴 거고요. 혹시 병력이나 아프신 데는 따로 없으시고요? 없어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운동선수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네.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남편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시고요. 프루덴셜 무배당 종신보험은 이미 납입이 완료됐고 KB 손보 실손 의료비 보장보험까지 지금 8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시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면은요, 결혼 전에 어머님이 남편 앞으로 가입해 두신 종신보험 이거 그대로 유지해도 될지 고민이시라고 하고요. 지금 남편분이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보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성민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증권을 2개 다 확인을 해 보았고요. 네. 지금 현재 프루덴셜 종신보험은 2000년 1월에 가입을 하셨고 2019년에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네, 맞아요. 그 남편분이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이미 납입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 네네. 남편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66,450원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잘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따라서 사망 보장금 1억과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내가 최소 예정이율 7% 이상으로 평생 불이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보험은 내가 해지를 하거나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망 보장금을 노후에 가족들한테 물려줄 건지 아니면 내가 노후에 목적 자금으로 쓸 건지는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 보험의 지금 보장 내용을 보면요. 주 계약이 지금 사망 보장금이 1억이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금이 2,250만 원. 그다음에 암 수술이 675만 원. 암 입원이 22만 5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험에 정말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진단비 자체가 내가 가입 후에 5년 미만일 경우에는 750만 원의 진단비가 발생이 되고요. 오, 예. 예, 가입 후 5년에서 10년 사이는 내가 1,500만 원의 진단금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는 20년 납입이 다 완료된 상태고 보험 가입이 이미 10년이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2,250만 원을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술비 자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회당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675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현재 지금 그 보험을 보면 지금 사망 실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 어머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해보셨나요? 저희 어머니요. 1년 반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너무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일단 예. 이 사망 실수익자를 그 나중에 가족들끼리 이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망 실수익자를 남편분과 상의를 하셔갖고 네. 좀 지정인을 배우자로 바꾸셨으면 더 좋을 것 이런 게 같아요. 변경이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에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급여 항목이 90%고 비급여가 이제 80%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운동 선수기 때문에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살펴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비급여에서 그 도수 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 MRI 같은 그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350만 원, 그다음에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병원을 갔을 때 그 도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여쭤보겠죠. 실손 의료보험비가 있으신지, 가입되어 있으신지 아마 여쭤볼 겁니다. 그러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도수 치료, 비싼 도수 치료를 아마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남편분이 도수 치료가 많이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는 한도를 350만 원이라는 한도를 내가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0만 원이 이게 뭐 연간 한도예요? 예, 연간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내가 도수 치료를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연간 한도가 20회가 채 안 되겠죠. 네, 그러겠네. 연간 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8만 원이나 한 10만 원 정도의 도수 치료도 충분히 내가 이제 컨디션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몰랐어요. 그 보험 가입 진단을 보면 현재 이제 그 프루덴셜 무배당 종신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보장은 70세까지만 내가 7%로 평생 불이가 된다는 점에서 유지를 권유를 드리고요.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도 내가 최소한의 보험료로 현재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으로 잠깐 이제 보험을 추천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30년 납의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 보았어요. 그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해지하면은 그 돈 없다는 거 그거. 예, 그렇긴 한데 무해지 환급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 환급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반 보험료 대비 보험료가 한 30% 정도 저렴하고요. 납입이 끝나면 일정의 그 해지 환급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 납입 면제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보험 가입이 좀 더 편해졌고요. 여기서 보장 내용을 보면 상해 후유장애나 사망 같은 경우는 기본 담보만 넣었어요. 질병 후유장애 포함해서 제가 100만 원만 일단 설계를 해보았고요.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양성 뇌종양 500만 원, 그리고 암 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2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 수술비 1,000만 원, 77대 질병 수술비를
1,000만 원을 제가 탑재를 했는데요. 네. 진단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술비로 요즘은 많이 권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대 질환이 발생을 했다. 그럼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내가 진단비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77대 질병 수술비에서 내가 당뇨병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당뇨병 자체가 먼저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수술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쪽에 혈관이 좁아져서 내가 스텐스 삽입술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역시 1,0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남한테 이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입원비 같은 경우 기존에 내가 180일 한도의 입원 일당보다는 1일에서 10일 한도의 입원비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유는 일반 입원비 대비 보험료가 한 60%에서 70%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수가 평균 7일에서 10일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좀 이해 가시나요, 시청자분? 네네. 가는데 저희가 수입이 이렇게 좋을 땐 좋지만 또 안 좋을 땐 안 좋거든요. 그렇죠. 특히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솔직히 좀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싼 돈을 낸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운전자 보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제가 여기에다가 탑재를 했는데요. 교통사고 네네. 처리지원금, 자동차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요즘에 민식이법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6주 미만의 실손, 네. 중대 법규 위반 등 이 300만 원의 보험 가입 금액이 있으니까요. 내가 네. 민사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형사상으로 책임져야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지금 12만 8,140원이라는 보험료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가 보험료가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납입 면제 기능이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잘 들으셨죠? 네네. 네, 남편분이 운동선수라고 하니까 더 건강에 많이 신경 쓰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도요. 어머니께서 프로덴셜 종신보험을 잘 준비해 주셔서 지금 수익자 부분만 지금 시청자분으로 바꾸시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보장이 이제 부족하지 않게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운전자 보험까지 다 넣어드렸고요. 보험료가 그래도 부담되지 않게 무해지고 또 아플 때 큰 돈 들어갈 걸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절약하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오랫동안 묵혀놓은 보험 이제는 좀 열어보고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요.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38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년이 넘은 병력은요. 보험 가입 시에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도 되나요? 라고 궁금어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홍지연 전문가님, 그럼 5년이 넘은 병력은요. 가입할 때 아예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어떤 병력인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요. 5년 넘은 병력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5년이 넘어도 꼭 고지해야 되는 병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암, 백혈병, 그리고 또 바이러스성 간염, 또 항문이나 뭐 대장에 관련된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야 되고, 또 심장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협심증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또 이제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좀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큰 수술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고지를 일반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단순한 감기라던가 혹은 우리 건강검진 자주 하잖아요. 예, 건강검진을 했는데 별 이상이 없고 뭐 병력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하시면 이건 고지 대상에 항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시면요. 나중에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강제 해지를 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군요. 고지를 안 했다가 낭패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5년이 넘은 병력은 고지를 안 해도 되지만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등 고지를 꼭 해야 되는 질병도 있다고 하니까 전화를 따로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